2025년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정말 뜨거움과 차가움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네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스피어에스의 그 스페이스X 계약 소식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가 정말 불을 뿜었고요. 그렇죠. 완전 폭발적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온 세제 개편안 때문에 시장 전체는 확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코스피가 무려 3.88%나 급락해서 3,119.41포인트. 3,200선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네, 이게 코스피가 3,200선 아래로 내려간 건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2025년 세제 개편안 내용이 시장 기대치하고는 좀 다르게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을까요? 일단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35%로 결정된 거 시장에서는 한 25% 정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높았고요. 아,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주식 양도세 내는 그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이게 현행 10억 원으로 그냥 유지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를 확 꺾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사실 어제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 때문에 잠깐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랄까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걸로 바뀐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8거래일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섰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시장 전체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 와중에도 정말 뜨거운 곳이 있었죠. 바로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피어가 미국의 스페이스X랑 대규모 특수합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스피어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 HVM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LK 삼양, 루미르 이런 다른 관련주들도 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 스피어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계약 자체만 보면 한 772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203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라서 전체 총 규모는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4천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1조 4천억 원이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데서는 이게 그냥 단순 부품 공급 계약이 아니라 뭐랄까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그 말은 이게 한국 우주항공 산업 전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VM 같은 경우엔 이미 나로호나 누리호에 부품 공급했던 실적도 있고 기술력도 인정받았잖아요. 이런 기업이나 또 루미르처럼 초고 해상도 위성 개발에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네요. 우주항공 말고 또 눈에 띄게 상승한 테마가 있었습니까? 음식료 업종 강세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그 냉동 김밥 인기, 이게 식을 줄을 모르네요. 맞아요. 요즘 정말 핫하죠. 그래서 우양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풀무원도 한 18%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넷플릭스 밈에서 시작해서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SNS 타고 퍼지더니 이제는 중국 현지까지 막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해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K푸드 테마가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있나요? 소소하게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연속 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이 조금 올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안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거나 김여정 부부장 발언 같은 것 때문에 남북경협 테마주들, 코데지 컴바인이나 JST나 같은 종목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였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내용은 2025년 8월 1일 장 마감 기준으로 준비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네, 자료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분석 방법 중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 방송은 절대로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항상 생각하셔야 하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었던 하락 테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금융주들 타격이 제일 컸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높아진 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된 거,
여기에 더해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인상된다는 점까지 발표되면서 아, 거래세까지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금융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NH투자증권이나 유안타증권 같은 증권주는 물론이고 풍산홀딩스 같은 지주사, JB금융지주 같은 은행주까지 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나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영 안 좋았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빠졌고 여기에 또 중국발 악재가 더해졌다고요? 네, 중국의 시장 규제 당국 CAO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저사양 AI 칩 H20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백도, 그러니까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또 미중 갈등으로 번질까 봐 우려가 된 거군요. 그렇죠. 미중 반도체 갈등이 다시 불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주들은 물론이고 펨트론 같은 장비주들도 다 같이 하락했어요. 7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는 힘을 못 썼네요. 네, 그 좋은 소식이 묻혀버렸죠. 제약 바이오 섹터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발 이슈인가요?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약값 내리라고 압박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약가이나 압력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투자 심리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주요 기업들 주가가 다 같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부진했는데 이건 LG 에너지솔루션 이슈 영향이 컸다고요. 테슬라 4680 배터리 공급사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소식이 확인됐다고. 네, 그 소식이 확인되면서 관련 소재주인 사마알미늄이나 신성 ST 같은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또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것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고객사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죠. 그 외에 또 눈에 띄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나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 부가세 환급 특례, 이게 올해 말로 끝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한가에 낮았습니다. 아, 네. 이것도 영향이 꽤 컸군요. 네,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결과 미국의 철강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나오면서 하이스틸 같은 일부 철강주들도 좀 실망감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테마별로 또 이슈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네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더 심했죠. 그렇죠. 오늘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은 첫날 80% 넘게 급등하면서 공모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고요. 다원시스는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R 관련해서 대형 수주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피플바이오나 유비케어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반면에 안 좋은 쪽은요? 반대로 삼성 SDI나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풍산 같은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나 자금 조달 우려 같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 이런 실적 관련 이슈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네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나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가장 뜨거웠던 우주 항공 테마, 이 스피어발 열기가 다른 관련 기업들로 좀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주항공이나 또 K-컨텐츠랑 연결된 소비재 같은 신기술 분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큰 흐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앞으로 투자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고민해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정말 복합적인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책 리스크도 있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선별적인 접근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분야를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스피어 계약처럼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주항공 분야나
또 냉동김밥처럼 실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K푸드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주나 또 정책 변화로 타격이 예상되는 일부 내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정말 스피어의 낭보가 쏘아올린 우주항공주의 환호, 그리고 세금 정책 변화라는 차가운 현실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기회와 차가운 위험 요인을 동시에 확인한 그런 하루였네요. 맞습니다. 스피어 계약 같은 경우는 한국 산업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 세제 개편안은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투자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